자, 소제목 Articulatory Phonetics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음 음성학이죠. 조음 음성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떻게 조음하니, 소리 어떻게 만드니 이런 뜻이에요. 자, 영어에서 아까 자음 24개, 모음이 15개 있는데 그거 소리 어떻게 내니?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 소리를 발음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발음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소리를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는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느낌상 right, right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프로덕션이라는 말은 이제 소리와 관련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프로덕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소리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프로듀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리를 만드는 것은 뭐와 관련된 일이냐면 공기의 이동이에요.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죠? 우리서 요것을 에어스트림이라고 얘기하죠. 공기의 에어스트림.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 분절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r.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략하게 보면은 대부분의 스피치 사운드는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언어의 스피치 사운드는 프로듀스란 말 또 썼죠.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폐에서 공기를 내뿜어. 예. 일단은 폐에서 공기를 내뿜으려면 공기를 들어 마셔야겠죠. 그래서 공기를 일단 들어 마신 다음에 폐에서 공기를 내뿜어요. 후 할 때. 자, 그렇게 뿜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by pushing lung air. 어디를 통해서 뿜어요? vocal cord. 이것은 우리 성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대. 됐죠? 자, 그래서 성대를 통해서 성대가 뭡니까? 자, 보컬 코드라는 말,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울리면서 내는 것은 성대가 이렇게 울려요. 성대에서 이렇게 마찰이라기보다도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성대에 있는 이 기관들이 이렇게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바이브레이션을 시켜요.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보컬 코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대고요. 자, 거기서 공기가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지나갈 때 여기서 바이브레이션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공기가 일로 올라와 가지고 목으로 올라와서 쉬운 말로 써는 겁니다. 목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공기가 입과 코로 갑니다. 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구강, 어렵게 코로 가는 것을 비강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쉬운 말로 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발이 out of the body, 이제 입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중간에 그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기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컬 트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도죠. 성도. 목소리가 나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소리가 나오는 길이에요. 성도. 그래서 여기에 성도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단순히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그리세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술 그리고요. 입술. 그 다음에 이빨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혀를 그릴게요. 혀도 중요한 말소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혀를 이렇게 그립니다. 혀를 그리고 혀의 아랫입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 나오면서 턱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공기가 요 폐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얘기를 좀 더 정확한 용어를 들어가면서 쓰겠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혀고요. 혀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합시다.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기가 지금 어디를 통해서 폐에서부터 어디를 통과해요? 여기를 통과해요. 이쪽을 통과. 이쪽이 어디냐면은 우리 애덤스 애플 여기에 복숭아뼈 이렇게 아담이 사과 먹다가 이게 걸린 데 있잖아요.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툭 튀어나왔단 말이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후두라고 불러요. 후두. larynx라고 부릅니다. larynx. 후두라고 불러요. 자, 이 larynx 안에 뭐가 있냐면은 보컬 코드가 있어요. 요 안에 보컬 코드가 있어요. 보컬 코드가 있어요. 이 보컬 코드가 울리면은 이제 진동이 일어나고 울리지 않으면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보컬 코드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세워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보컬 코드 여기를 잘라서 보면은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보컬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직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이 조직으로 돼 있어요. 조직으로 약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려서 그런데 사실은 좀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구멍이에요. 여기가 공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글로티스라고 불러요.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나오는 문이에요. 성문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글로티스예요. 됐죠? 그래서 이 전체 여기가 보컬 박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 뼈를 larynx라고, 여기 이 공간, 뼈가 아니라 이 덩어리, 이 목소리가 나오는 이 박스 전체를 보컬 박스 larynx라고 부르고, 그 안에 보컬 코드가 있고요.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글로티스 성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문. 그래서 이것이 성문이 열려 있으면은 공기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닫혀 있으면은 공기가 삐집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삐집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울린단 말이에요. 그때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것이 유성음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성대를 통해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분을 페링스라고 불러요. 인두라고 그러죠. 인두. 이 레링스는 후드라고 부르고, 여기를 페링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으로 공기가 나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콧구멍으로 공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콧구멍으로 나가는 이 공간, 코로 나가는 이 공간을 비강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외워두셔야 돼요. nasal cavity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강이죠. 구강이니까 여기는 oral cavity라고 불러요. 여기 구강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oral cavity라고 부릅니다. 구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목젖이에요. 유블라라고 부르죠. 목젖. 유블라는 영어에서는 특히 소리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영어에서는 안 그래요. 그쵸? 물론 이제 독일어나 이렇게 막 가래 끓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를 내는 이제 언어는 이 유블러를 사용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유블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우리가 해봐야 그거. 얼마나 힘들어. 목도 아픈데. 그러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는 유블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이 공간에 이제 각각의 명칭이 있고 이건 통이라고 하는 거죠. 혀가 있고 혀도
잘 쪼개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거고요. 텅을 그냥 무조건 하나로 뭉탱이가 아니라 통도 좀 쪼개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입천장이라고 하는 거, 입천장도 두 군데로 구분할 겁니다. 하나는 경국의 영국의 딱딱한 부분,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부분. 그래서 hard palate, soft palate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이쪽이 딱딱한 부분이고요, 요쪽이 말랑말랑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혀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만져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혀 입천장을 쭉 따라 올라가면 딱딱해요, 입천장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말랑말랑까지 혀가 가면은 토가 나올 것 같죠. 그때 어쨌거나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까지 올라가면은 여기는 말랑말랑, 여기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필럼이에요. 여기를 필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는 필럼, 다른 말로 여기를 소프트 팔라털이라고 부르는 거야. 소프트 팔라터, 영구개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경구개라고 부르고요. 이따 보겠지만 이 부분을 치경, 그 다음에 여기는 티스, 치아가 되는 거고요. 립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성대를 통과해서 폐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에 보컬 코드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이 통로와 각각의 부위의 이 이름을 영어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립이죠. 자, upper lip, 그 다음에 여기 lips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티스라고 했고 여기가 엘비올라 리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비올라 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치경 돌기예요. 금방 찾을 수 있죠. 혀를 말아 올리면 여기에 툭 튀어나오는 산포머리 같이 그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소리가 여기서 많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많이 냅니다. 그 바로 뒤에가 이제 hard palatal, 그 뒤에가 soft palatal. soft palatal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soft palatal이란 말은 잘 안 써요. 뭐가 많이 써요? 필럼이라고 많이 써요. 영국에. 그 다음에 여기 uvula, 목젖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공기가, 여기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좀 그려가면서 잘 보세요. 공기가 구강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비강으로도 이렇게 나가죠. 근데 공기가 항상 비강으로 나가든지 구강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를 구강으로만 나가게 할 때는, 이 필름을 올려요. 필름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비강이 들어가는 문이 닫히겠죠. 닫히니까 공기가 구강으로만 나갑니다. 필름을 내려요. 그러면 내리면 공기가 비강으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필름을 올리고 내리고 함으로써 공기를 비강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강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필름을 올리고 내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자, 그 부분을 이렇게 공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또 공기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뭡니까? 보컬 트랙, 성도의 각각의 그 명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컨소넌트 볼게요. 자음부터 보겠습니다. 자음은 왜 자음을 컨소넌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소넌트라는 것이 이게 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 그 소너런트 할 때 그 소넌트가 울린다는 이야기인데, 자음은 소리를 날 때 함께 혼자 단독으로 울림을 낼 수가 없어요. 울리는 거는 누가 울림을 내는 거죠? 모음이 있어야 자음은 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은 항상 모음과 함께 해야 울릴 수 있어요. 자음은 모음과 함께 해야 울릴 수 있습니다. 요 말 이해되세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음도 자음 혼자 발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음 여기 보시면은 이 사운드를 나는 혼자 발음할 수 있는데 모음 없어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 크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혼자 발음할 수 있는데 트 발음할 수 있잖아요. 트 잘못 발음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저와 같이 이거 자음 혼자서 발음할 수 있어요. 트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자음만 단독으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 요것을 발음할 때 모음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발음을 한 겁니다. 모음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발음한 거예요. 어떻게 발음했어요? 한글로 써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했어요? 이것만 발음한 게 아니라 요 모음까지 집어넣어서 발음한 거예요. 맞죠? 네. 트 사운드를 낼 때 지금 나 자음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쓰자면 요것만 발음한 게 아니라 요 모음까지 집어넣어서 발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음만 발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음 단독으로 한번 발음 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 요거 내면 여기까지. 여기도 모음이 섞였어요. 그나마 섞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낼 수 없어서 이것이 자음은 consonant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쓰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음, 이 아들 자자죠. 아들 자자, 아들이에요. 누가 있어야 돼? 애들은 누가 있어야 돼? 엄마랑 같이 다녀야 돼. 그래서 아들 자자 쓰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네, 아들 소리예요. 아들 소리. 모음은 엄마 소리. 그래서 아들이 엄마랑 손잡고 가듯이 그렇게 같이 다녀야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자음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음 볼게요. 자음은 아까 영어에서 24개 정도 그렇게 자음이 있었고요. 모든 언어에서의 그 자음은 두 가지 소리로 구분이 됩니다. 자음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소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컨소넌트하고 모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자음, 한자어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에요. 아들 소리와 엄마 소리 이렇게 난다. 그래서 컨소넌트는 어떻게 발음돼요? 프로듀스란 말을 또 썼죠. 컨소넌트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restriction, 그 다음에 closure이 있다라는 거야. 발음될 때 뭔가 제약,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보컬 트랙에서. 자, 이런 말이 지금 머릿속에 빨리빨리 떠오릅니까? 성도에서. 성도가 어디야? 아까 여기 그림 그리는 이 길, 소리가 만들어진 길에서 뭔가 restriction이나 close,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약이 있다. 자, 지금 컨소넌트 어떻게 정의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처음 했을 때 지금 이것이 과목 이름이 제가 정해놓은 임용 영어학 101이에요. 개론 수업이라는 거죠. 개론 수업을 들을 때는 자음 아는데? 나 자음 알아. 그래, 자음이 뭡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음이요? 자음을 정의해 보세요. 자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음은 뭐 그냥 크 이런 거지 뭐. 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음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음은 뭐예요? 자음은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소리예요. 그러면 모음은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건가? 네, 상대적으로 거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공기가 방해를 받지를 않으니까 입 안에서 울림이 좋아요. 네. 소너런트, 울림이 좋아요. 이 울림과 자음이 결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restriction or closure예요. 공기의 흐름이 제약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완전히 닫히거나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막히진 않아도 이렇게 지나갈 때 힘들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소리가 자음이에요. 모음은 공기가 쭉쭉 흘러나가는 거죠.
아까 소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movement of air라고 했습니다. 공기의 이동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성도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소리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대충 그냥 나 자음 알아? 나 모음 알아? 자음은 뭐예요? 자음 들어보니까 아들 소리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음은 엄마 소리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자음은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 소리예요. 그것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거나. 모음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해를 덜 받는 소리예요. 덜 받으니까 여기에 공기의 울림이 나는 겁니다. 모음을 냈을 때 오 이렇게 울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음은 어때요? 울림이 나지 않아요. 공기의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자, place of articulation 한번 보겠습니다. 조음을 하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음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음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We classify consonant를 분류하는 거죠. consonant가 이제 24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이것을 분류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vocal track이란 말이 또 나오죠. 이 vocal track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지금 이미지화되고 정확하게 개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보컬 트랙이 뭐지? 보컬 트랙이 이 길이에요. 이 길. 소리가 나오는 길. 오케이? 소리가 폐로부터 입 밖으로 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 길입니다. 소리를 만드는 길. 그게 성도예요. 그 성도에서 공기의 제약이 어디에서 공기의 제약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하는 겁니다. 아까 자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의 흐름에 제약을 받는 소리가 자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음을 분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음성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individual sound, 그 세그먼트 된 그 소리들을 분류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들을 분류하는 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류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분류할 때의 기준이 뭐예요? 어디서 방해를 받는지. 그게 바로 뭐예요? 조음점. 그 방해를 받는 지점이.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place of articulation. 그 방해를 받는 그 지점을 우리는 조음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주로 방해를 어디서 하는가? 주로 어디서 해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방해를. 주로 혀가 방해해요. 텅이. 혀를 올리고 내리고 꼬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혀가 방해를 합니다. 또 어디서 방해를? 혀를 올리고 내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방해해요? 치아가. 예. 그 다음에 입술이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방해 요인들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 조음점, 즉 방해를 받는 그 지점은 텅의 움직임과, 텅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에 닿는지 우리 트 사운드를 발음할 때 트 할 때 엘비올라 리치에 닿게 되는 거죠. 트 사운드를 낼 때. 자, 그때 그 다음에 립, 이것이 constriction이라는 표현, 협착을 만들어내는 거죠. 뭘 만들어내요? 혀하고 립이 constriction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예요? 협착을 시켜버린다는 거. 협착이 뭐예요? 통로를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통로를 좁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통로를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Reshaping the oral cavity. 이 구강,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공기가 입 밖으로 나갈 때 이 구강의 그 모양을 좀 바꿔버리는 거죠. Reshaping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크 사운드하고 트 사운드는 했죠. 요 두 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 내보세요. 크, 트, 크, 모음을 살짝 집어넣어도 괜찮고요. 트, 크, 트, 크. 뭐가 바뀝니까? 예. 빌라,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이 엘비올라 리치에, 요것은 엘비올라 리치에 혀가 이렇게 닿는 거고, 크 사운드는 빌럼 사운드, 빌럼에서 나는 거죠. 이 영국애가 영국애가 천장에 닿죠. 이렇게, 그죠? 그 닿는 게 왜 그래요? 공기의 흐름을 거기서 방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을 거기서 방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들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자음입니다. 자음을 분류할 때 프, 브, 무 사운드를 바이레비얼 사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소리들은 다 어디서 공기가 방해를 받아요? 양 입술에서. 맞습니까? 자, 프, 브, 무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요거를 부를 때 이건 소리예요. 소리. 이렇게 각괄호에 넣는 것은, 여기 각괄호 넣는 것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 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피는 이건 철자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철자가 아니에요. 이건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는 소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하세요. 이것을 M 이렇게 부르면 돼? 안 돼? 이건 철자가 아니에요. 소리. 그럼 이 소리가 어떻게 나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든 마라고 하든 이런 상관없지만 보통은 그냥 보통은 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음을 R을 넣어서 파 소리, 파, 바,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P, B, M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철자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조음점이 어딥니까? 조음점, 즉 조음점이 어디예요? 조음점은 뭡니까?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양 입술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레비얼 사운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이레비얼, 레이비얼이 뭐예요? 레이비얼이 입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가 뭡니까? 두 개잖아. 두 개의 입술로 지금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양순음, 양 두 개니까 순, 입술 순자 쳐가지고 양순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F 사운드 할 때 F 사운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윗니하고 아랫니술을 이렇게 붙이죠. 윗니하고 좀 못생긴 표정을 내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윗니하고 아랫입술을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발음 립 아랫입술하고 그 다음에 upper teeth를 터치해 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방해를 시키는 겁니다. 맞죠? 네. 단순히 bottom lip과 upper teeth를 터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풀어 쓰는 대로 아랫입술과 upper teeth를 터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래요? 공기의 흐름을 거기서 방해시키는 거. 여기가 조음점.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소리가 뭐예요? 이 소리를 labial dental, 순치음. 순은 아까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덴탈은 당연히 치아죠. 순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양순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요 말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개의 입술, 양 입술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나는 소리요 라고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그냥 요즘은 도서관도 가기 힘들지만 하여튼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하다 보면.
많이 읽어보면 외워집니다. 저도 뭐 일부러 외워서 외워진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소리 어떤 소리예요? 이런 소리죠? 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는 어떻게 내요? tongue of the tip. 자, 여기 혀의 팁을 어디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치아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죠. 자, 이 소리를 그래서 치아 사이에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치간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간음. 그 다음에 혀를 나타내는 부위가 나왔어요. 자, 이거 혀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혀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혀예요. 자, 여기 혀를 요 부분 있죠? 요 끝 부분, 이게 the tip of the tongue이에요. 이 부분 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설첨이라고 얘기하죠. 설첨. 요 끝에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아주 끝 부분, 요 부분, 네, 끝 부분, 여기 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혀 끝인데 요거 좀 앞부분, 이렇게 앞부분, 요 앞부분, 팁을 포함해서 요 앞부분, 요거를 우리는 the blade of the tongue 해서 blade라는 말을 썼어요. blade of the tongue. 그래서 설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첨, 여기 첨인데 철이라고 썼네. 설첨, 그 다음에 설단. 됐죠? 이런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혀가 굉장히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소리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혀의 그 부위를 여러분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안심, 등심 이런 것만 외우지 마시고, 요즘은 뭐 살치살 소를 막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잘 외우는데 우리는 이런 거 부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혀를 반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혀를 반으로 쭉 자릅니다. 자, 이때 이 앞부분, 혀의 이 앞부분, 이것을 혀의 프론트라고 부릅니다. 프론트. 그래서 전설이라고 부르죠. The front of tongue 이렇게 부르죠. 전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the back of the tongue 해서 back of the tongue 이렇게 불러서 후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네 가지 부위가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팁, 그 다음에 blade, front, back. 또 있어요. 이 끝에 몸하고 붙어있는 이 부분, 이것을 우리는 루트라고 부르죠. 설근. 이것은 영어 쓸 때 쓰지 않아요. 근데 명칭으로만 알아두시고 이것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설첨, the tip of the tongue, 그 다음에 the blade of the tongue, 설탄, 그 다음에 the front of the tongue, 전설, 그 다음에 쓰실 때 요 blade of tongue 보시면은 blade of,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니까 the tongue 이렇게 쓰셔도 되고, the blade of the tongue 쓰셔도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tongue blad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개 다 쓰셔도 됩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the back of the tongue 쓰셔도 되고, tongue back 쓰셔도 되고, the tip of the tongue 쓰셔도 되고, tongue tip 이렇게 쓰셔도 되고, tongue front of the tongue, 그 다음에 tongue fron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tongue tip이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치간음. 요거 다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엘비올라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랬죠. 엘비올라 사운드. 그래서 지금 7개가 납니다. 7개를 여러분들 다 지금 발음해 보시면은 트드느스즈르 이렇게 납니다. 전부 다 혀가 어디가 있어요? 엘비올라 리치. 치경 괜찮죠? 치경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개론서니까
자, 코를 다시 한번 그려보고 입술 들어가고 이빨 들어가고 여기에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트 사운드를 발음할 때 혀가 어디로 가요? 트 사운드를 발음할 때 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엘비올라 뭐라고 불러요? 엘비올라 리치라고 불릅니다. 치경돌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답니다. 여기에 다 닿든지 아니면 근처까지 가든지 그렇게 나는 소리죠. 트, 드, 느, 스, 즈, 르 이렇게 나는 거죠. 됐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ongue이 with the tongue raised 올리죠. in a various way to the alveolar ridge로 tongue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 방해가 돼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겁니다. 여기를 무슨 점? 조음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latal 사운드로 부르겠습니다. 이 palatal 사운드는 자, 이게 제가 아까 책을 어디서 참고한다고 그랬죠? 책을 Introduction to Language 프렁킨 책에서 11판 그 책을 참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임용시험에서 보는 책은 Applied English Phonology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뭐 공통된 점이 많으나 요렇게 분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때 palatal 사운드라는 것은 경구개를 이야기합니다. 경구개 음을 이야기해요. 됐죠? palatal 하면은 경구개. hard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경구개예요. 그 다음에 빌라 사운드가 어디서 나는 소리? 빌럼에서 나는 소리예요. 영국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빌라 사운드가 이게 영국의 음이에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Introduction to Language에서는 요 5가지 소리를 palatal sound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거는 요거 경국의 음을 조금 다시 AEP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AEP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어디 있습니까? she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G 사운드하고 취 그 다음에 G 요 네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 소리 이 사운드를 구분합니다. 요 소리를 어떻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는 엘비올라 리치 좀 뒤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 좀 뒤에서 나는 겁니다. 그쵸? 뒤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을 펠라토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펠라토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그러니까 엘비올라하고 펠라토 거기 사이에 엘비올라 좀 뒤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게 치경 경국의 음이라고 불러요. 치경 경국의 음. 근데 얘를 이제 AEP에서는 펠라탈 사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펠라탈 사운드. 얘가 유일한 펠라탈 사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뒤에서 나죠. 얘네보다 조금 더 뒤에서 나요. 한번 여러분들 그 혀를 한번 봐보세요. 쉬지, 치지. 얘는 똑같아요. 쉬지, 공기 흐름만 차이겠지. 그 위치는 똑같습니다. 쉬지, 치지, 이 했을 때 쉬지, 치지, 이 보세요. 이 했을 때 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쉬지, 치지 할 때 이 할 때 혀는 이쪽에 조금 뒤로 가요. 혀 위치가 다르단 말이야. 즉 조음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펠라탈 사운드로 이렇게 5가지를 묶어놨지만 우리는 AEP 책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쉬지, 치지 사운드는 펠라탈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펠라탈 엘비올라 요 별도로 또 하나를 중간에 상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펠라탈 사운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개론서니까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들을 palatal alveolar 사운드, 요거를 palatal 사운드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 이때 palatal 사운드를 보세요. palatal 사운드, alveolar 사운드 잠깐 볼까요? alveolar 사운드 이 텅이
엘비올라 리지에 가서 붙는다 그랬잖아요. 엘비올라 리지 쪽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때 텅 중에서 어떤 텅? 네, 블레이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혹은 팁이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이드나 텅 팁이 올라가는 겁니다. 프론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후설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백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요거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보시면은 컨스트럭션 협착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협착이 일어나는 겁니까? 텅의 프론트 파트에 협착이 일어나는 거. 자, 이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얘네들 프론트 파트니까 얘네들 어디라고 했어요? 프론트가 어딥니까? 프론트가 어디예요? 블레이드 팁 혀를 옆으로 이렇게 세우면 여기가 팁이고 이쪽이 블레이드고 이쪽이 프론트라고 그랬죠. 네, 프론트. 이쪽이 프론트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지금 혀는 엘비올라 사운드에서는 텅 블레이드나 텅 팁이 엘비올라 리치에 갖다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팔라탈 사운드는 텅이 다르죠. 물론 지금 팔라탈 경구개 쪽으로 지금 약간 뒤로 가 있지만은 역시 혀는 이제 팁이나 블레이드가 아니고 프론트예요. 자, 이걸 잘 잡아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많죠?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것이 팔라탈 사운드라고 하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팔라탈 경구개에서 소리가 난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데 임용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서 소리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로 함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혀가 엘비올라 리치나 팔라털에 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혀의 어느 부분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잡아두셔야 돼. 자, 여기는 뭐예요? 텅 팁이나 텅 블레이드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요? 프론트예요. 프론트. 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 사운드를 보세요. 응 사운드는 혀의 어디 부분을 올립니까? 백. 구분되죠? 예, 혀의 백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어디에요? soft palate, 필럼에다가요. soft palate이 필럼이에요. 여기다가 혀를 올려서 응. 입 모양은 변화가 없죠. 공기를 어디다 보냈느냐,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냐 않느냐 그 차이지 입 모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납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유블라 사운드는 목젖인데 이것은 가래 끊는 소리 있잖아요. 그 영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는 유블라 사운드는. 그 다음에 글로탈 사운드 보시면은 흐 사운드, 성문음이죠. 성문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성문음이고요. 성문음과 여기 잠깐 볼까요? 성문음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글로탈이라고 표현했죠? 네, 글로탈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성문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돼요? 성문만 얘기했을 때는 글로티스 이렇게 표현해요. 요게 이제 그 구체적인 우리 성도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나는 소리는 글로터 이렇게 불러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죠? 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소리를, 이러한 소리들을 기술할 때 이 소리는 글로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리는 글로티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점사항입니다. 네, 글로터, 소리는 성문음, 글로티스예요. 됐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예. 경국에는 팔렛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경국에는 팔렛. 근데 경국에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팔라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국에서 나는 소리는 팔라터. 그러니까 입안의 성도에 대한
명칭, 구체적인 명칭과 거기서 나는 소리는 약간 용어를 살짝 달리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성문 폐쇄. 요것도 요거 우리 맨하튼 할 때 맨하튼 할 때 그 소리 있죠? 먹는 소리, 그 소리입니다. 이 소리 나는 거죠. 성문에서 나는 겁니다. 이때는 혀가 작용하지 않죠. 예, 글로탈 사운드는 혀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공기가 폐에서 올라오면서 성도를 통해서 공기가 쭉 나갈 때 공기가 어디에서 방해를 받는지를 봤습니다. 그 공기가 어디에서 방해를 받는지에 따라서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바이레비얼 사운드, 입에서부터 인터덴탈 사운드, 레비오덴탈 사운드, 엘비올라, 팔라토, 그 다음에 유블라, 글로티스 여기까지 소리를 쫙 분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명칭도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혀의 어느 부분이 엘비올라 사운드 했을 때는 혀 팁과 블레이드가 작용을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고요. palatal 사운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 the front of the tongue 전설 부분이 지금 그 경구개 쪽에 닿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빌라 사운드 영국의 음 있죠. 빌라 사운드는 영국의 혀의 어느 부분이 닿아요? back, the back of the tongue이 혀에 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혀의 명칭까지도 정확하게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place of articulation, 이렇게 조음점, 어느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느냐의 기준으로 그렇게 다 구분해 봤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주 쿡 찌르면 쿡 나오도록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해 단계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이해 단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암기해 버리세요. 지금 place of articulation 이 부분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찌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엘비올라 사운드가 뭐요? 7개. 트드, 느드, 스즈르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이레비얼 사운드가 뭐라고요? 프브무 사운드 바로 나오셔야 돼요. 명칭과 소리에 대한 명칭과 그 구체적인 소리, 이것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그랬는데,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소리로 트드, 트드, 스즈, 그 다음에 느, 르 이렇게 바로바로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음성하기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음성, 이것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뇌 신경의 그 시냅시스 신경세포들이 그냥 서로 쫙 연결이 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결 신경세포들이 완전히 쫙 자라게 성장하도록 매일매일 성장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의문론, 소리를 분석할 때, 이 패턴을 분석할 때 그거에서 좀 쉬워집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어. 엘비올라 사운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알아. 우리나라 말로 치경음이에요. 치경음. 그래, 치경음이 구체적으로 뭔데? 가만히 있어봐. 치경음이 뭐지? 치경음, 치경에서 나는 얘기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됐죠?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lace of articulation, 즉 그 소리에 대한 명칭, 바이레비얼, 레비오덴탈, 인터덴탈, 그 다음에 엘비올라 사운드, 팔라탈 사운드. 팔라탈 사운드는 AEP에서 팔라탈 엘비올라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팔라탈 사운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빌라 사운드, 그 다음에 유블라는 말고 영어에서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글로터 사운드까지 그 소리가 1대1 명칭과 소리들을, 구체적인 소리를 다 암기하시고 그 소리들의 조음점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죠? 네, 하셔야죠. 영어 선생님이 되셔야 될 분이니까 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음을 분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음을 분류합니다. 자음을 분류하는데 우리가 아까 뭘 봤어요? 첫 번째는 place of articulation, 조음점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조음 방법을 보겠습니다. 조음 방법으로도 자음을 분류하게 됩니다. 조음 방법은 뭐냐? 아까 조음점은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방해를 받는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 기준이었고, 조음 방법은 이 에어 스트림이 여기 보시면은 공기가 흘러나가죠. 공기가 흘러나가는데 이것이 공기가 흘러나가는데 막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막히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공기가 흘러나가는데 공기가 완전히 막히느냐, 아니면 공기가 흘러나가는데 살짝 막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쪽으로 약간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가. 살짝 열려 있어. 그 다음에 공기가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공기가 막히느냐, 약간 열려 있어 가지고 지나갈 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가느냐. 마찰이 나죠. 문이 조금 활짝 열려 있으면은 바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훅 들어오니까. 근데 문이 살짝 열려 있을 때는 바람 소리가 쇠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좁은 공간을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들어오니까 그래요. 똑같습니다.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가느냐, 살짝 막아놓은 거죠. 완전히 막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막아놓은 거고, 살짝 막아놓은 거고, 여기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쭉 나갑니다. 이러한 공기의 흐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It may be blocked, partially blocked, blocked, partially blocked. 그 다음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 자음을 분류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자음 분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음점이 아니라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자음을 분류할 때는 지금 유성이냐 무성이냐, 유무성에 따라서 소리를 분류하는 거예요. 유무성의 기준은 뭐예요? 아까 성대를 뭐라고 불렀죠? 영어로 보컬 코드라고 불렀죠? 이 보컬 코드가 공기가 나갈 때 이렇게 약간 가까이 접근해 있으면 역시 공기가 지나갈 때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찰이 일으키니까 이 성대가 막 떨려요. 떨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vibration, 진동이라고 불려요. 이게 떨리니까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공기가 진동시키니까 공기가 울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성음이에요. 무성음은 보컬 코드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공기가 지나갈 때 이 성대를 바이브레이션 시키지 않아요. 그냥 쭉쭉 나가니까. 자, 그것이 무성이에요. 유무성을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성과 무성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 유성? 소리가 울리는 거. 무성? 소리가 울리지 않는 거. 자, 이것도 훌륭한데 여러분들은 교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정도를 안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성대가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유무성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하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의 자음을 분류하는 거, 유성과 무성으로 자음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사운드가 voiceless, 무성이다 라고 말할 때는 보컬 코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대가 어디냐고 했을 때 공기가 나오는 그 공간을 성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대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 손가락 두 개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동을 야기시키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apart,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게 되면은 so that 에어가 어떻게 흘러가요? 아주 프리하게 쭉 나갑니다. 어디를 통해서? 성문을 통해서, 글로티스, 성문을 통해서
쭉 나가서 어디까지 가요? 오럴 캐비티 구강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프 할 때 이 스프 사운드가 이게 무성음이죠. 그죠? voiceless 사운드라고 부르죠. 무성음입니다. 이거 스프 할 때 공기가 진동을 나타내지 않고 쭉 나가니까 진동이 안 되죠. 왜 진동이 안 돼요? 보컬 코드가 어파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단 말이야, 보컬 코드가. 이 양쪽으로 있는 보컬 코드가 손가락 모양으로 된 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무성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성음은 어떻게 해요? 보컬 코드가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근접해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나올 때 얘네들을 밀고 나오잖아. 근접해 있으니까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울려. 이 바이브레이션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대를 바이브레이션 시켜 이렇게 지금 손가락 울리듯이 공기가 막 나온다고 생각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면 이 떨림이 공기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시켜버린다고, 진동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진동을 시키면 공기의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울리게 되는 거죠. 그 진동이 어디서 울려요? 우리 구강이나 비강에서 울림으로써 입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기가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크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phonetic property, 이 phonetic property라는 것이 유무성을 나타내요. 유무성은 지금 이러한 단어들을 구분하는 거죠. 이때 철자가 아니에요. 발음입니다.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에요. 그래서 렉하고 레그 할 때는 뭐만 달라요? 뒤에 크 사운드하고 그 사운드만 다른 겁니다. 맞죠? 크하고 그만 달라요. 그러니까 무성이냐 유성이냐만 따라 그 차이로 인해서 렉과 레그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철자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 유무성으로 구분하는 자음을 유무성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컨소넌트는 영어에 컨소넌트는 24개가 있는데 컨소넌트의 정의가 뭐라고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이 컨소넌트 24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다 구분하는 24개를 하나하나 다 구분할 수 있어. 그 기준이 뭐예요? Place of Articulation. 두 번째 기준이 조음점.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공기가 삐집고 나가느냐 아니면 막히느냐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manner of articulation. manner of articulation. 그 다음에 유무성, voicing이라고 하죠. 진동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그 소리를 각각 완전히 다 24개 하나하나를 다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트 사운드를 이렇게 말할 때 요것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T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T 부르지 말라고 해서 T는 철자를 부르는 소리예요. 철자. 우리는 이것은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각가로에 이렇게 틀을 놨을 때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 근데 요거 이제 이러한 표시도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러한 소리는 T가 아니라 트 사운드예요. 트 하면 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트 사운드예요. 트.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이 트 사운드가 이렇게 발음하면은 드 사운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명칭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되겠죠. 명칭을 어떻게 붙여줄까? 이러한 개별적인 소리를 어떻게 붙여줄까? 자, 처음에 보이싱 개념을 앞에다 두세요. 보이싱. 그 다음에 플레이스를 두세요. 그 다음에 매너를 뒤에다 두셔서 명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만들 때 트 사운드는 voicing 무성음이죠. 그래서 voiceless. 플레이스가 어디예요? 엘비올라. 그 다음에 무슨 사운드? 스탑 사운드죠. 엘비올라 스탑. 요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voiceless alveolar stop sound라고 제가 트 사운드라고 안 그러고 voiceless alveolar stop sound가 뭐? 이러면 여러분들 바로 트 사운드가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지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리들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현상이 있다 라고 말하면 아, voiceless alveolar stop sound 트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만. 자, voiced 유성음이 그죠? bilabial. voiced 그 다음에 bilabial stop sound. 뭐가 있어요? voiced bilabial stop sound 뭐가 있어요? put sound. 그죠? put sound. 하나만 더 보여볼까요? voiced bilabial nasal sound 뭐예요? mouth sound.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역으로도 이 프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안 돼.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외우기도 벅차 죽겠는데 얘 이름까지 각 24개의 자음, 콘서넌트의 24개의 자음이 다 이름이 있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예? 지금 이 꽃에게 장미라고 불러주듯이 꽃을 장미라고 불러주듯이 얘네들의 이 각각의 소리들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치 고만고만하게 생긴 반 아이들 24명에게 이름을 정확하게 꽂아서 불러주듯이 이 각각의 자음의 24개의 소리들이 각각의 자유자재로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이름 붙이는 순서는 맨 처음에 voicing, 그 다음에 place, manner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름을 제대로 못 불리면 그거는 안 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남들이 이름을 말하면 그 소리라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름과 소리가 매칭이 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리를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자재로 소리와 명칭이 제대로 이렇게 매칭이 안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이게 삐걱삐걱 되면서 하기 싫어. 영어 하기 싫어. 나 못하겠어. 영어 하기 싫어. 일반 영어만 할래. 하기 싫어. 통사로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러분들 잘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